좀 무겁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괜찮아요? 물론이죠. 두 번째 고민. 학교 생활이 좀 힘들고 해서 정신과를 다니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어느 날 고등학교는 좀 행복하게 친구들이랑 지내고 싶어서 멀리 있고 제 꿈에 대한 학교를 열심히 찾고 있던 와중에 제 꿈에 대한 환경과 시설이 너무 좋은 학교를 찾아서 모든 방법을 다해서 부모님한테 말했는데 반대를 하시긴 하셨는데 너무 가고 싶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돼요. 음, 좋습니다. 그럼 지금은 중학생이신 건가요? 지금 중학생이시고 학교는 뭐 예체능 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저의 흑역사도 약간 같이 꺼내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중학생 때 저도 한때 그럴 때가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1학년 말 때쯤 잠깐 친구들한테 좀 튕겼다고 표현하죠. 뭐 요즘 친구들 말로는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정말 친했던 친구들도 있었고 했는데 제가 너무 왕노릇을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내가 나쁜 놈이었지. 이거 내가 잘못했지.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친구들도 없어지고 학교에 가면 잠만 자고 있고. 음. 나는 그런 적도 있었어. 학교에 갑자기 갔는데 책상에 뭐 물 같은 게 있어. 음. 물 같은 게 있길래 이게 뭐지? 처음엔 이러고 손으로 만져서 뭐지? 하고 일단 티슈로 닦았어요. 이게 뭐지? 하고 있다가 근데 아무튼 다 알고 보니까 그냥 반에서 그냥 평범한 애가 진짜 평범한 애가 오히려 나한테 항상 그냥 걔는 그냥 계속 앞에서는 항상 살갑게 굴던 애였거든요. 알고 보니까 걔가 침을 뱉어놨던 거야. 내 책상 위에. 음. 근데 그거를 제가 봤죠. 제가 일찍 등교를 그러니까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일찍 등교해볼까? 친구 엄청 많다가 친구가 항상 이렇게 다니다가 나 혼자 딱 다녀봐. 얼마나 학교 가기 진짜 알아요? 이거는 안 겪어보면 몰라. 왜냐면 나도 사실 내가 말했잖아. 내 흑역사 들추는 거라고. 그래서 맨날 학교 가면 진짜 엎드려 있고 그런 적도 있었어. 이제 같이 놀던 무리 애들이 이제 나 하나 밟겠다고 한 여섯 일곱 명 이렇게 우르르 와서 싸움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뭐 어차피 그냥 너무 애들이었고 지금 생각하면 해프닝이고 그래서 성인 돼서도 봤는데 그냥 다들 뭐 딸배하고 있길래 아무튼 그래도 상황도 있고 그래서 학교 가면 한 총 합쳐서 한 반년? 아마도 그쯤 정말 그냥 학교 가기 싫었거든요. 가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일찍 가볼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학교를 가니까 근데 진짜 나보다 더 일찍 왔던 애가 있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걔가 이 물의 흔적이었던 거야. 보니까 침이었던 거야 진짜. 근데 제가 걔한테 뭐라 했냐? 뭐라 하진 않았어요. 보고 걔가 먼저 저한테 가을이 이러면서 이렇게 더듬드는 왜? 저 처맞을까 봐 무섭겠지. 어? 처맞을까 봐 무섭겠지. 네, 그러고 근데 저는 그냥 티슈로 닦고 다시 그냥 별말 안 했어요. 그냥 근데 그러고 나니까 다음부터 뭐 없었고 아무튼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학교 폭력이지 따지고 보면 말이 뭐 같은 무리 친구들이랑 놀다가 왕따 당하고 그런 왕따를 갑자기 친구가 없어지니까 다른 진짜 젖도 아닌 새끼 아이고 그냥 평범한 친구들도 그냥 내가 우습게 보이는 거야. 만만해 보이고. 나는 별로 뭐 리액션을 하지도 않았고 하니까 좀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저도 정말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진짜 아이돌이 되고 싶었거든요. 오디션도 많이 봤었고 많이는 아니야. 한 다섯 번 이렇게 봤었는데 저는 3사 그 당시 3사가 있습니다. JYP, SM, YG 이렇게 봤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학교는 또 어디 가고 싶냐? 제가 가려고 했던 데는 한림예고였어요. 한림예고. 한림예고가 너무 가고 싶은 거야. 왜? 나는 촌동네 사람이거든요. 촌동네 사람. 촌동네 사람이니까 서울로 진학을 하고 싶고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죠. 나 이거 시험 치고 싶다. 가도 되냐? 근데 그때는 교우 관계는 괜찮아졌을 때예요. 저는 중1 이때만 조금 잠깐 힘들었었고 그러고 나서는 저도 이제 학생들이랑도 평범하게 지내고 있던 와중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나 그냥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 가고 싶다. 음. 왜냐면 좀 흑역사잖아요. 지금 내가 말을 해도 흑역사야. 부끄럽지. 그래서 그냥
나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고 싶다. 왜냐면 중3까지 살면서 뭐 친구가 많아봐야 얼마나 많겠냐고.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 가서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싫었어. 그냥. 왜냐면 괜히 껄끄럽고, 뭐 화해를 했다고 할지언정,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 가서 내가 잘하는 거. 전 그때 노래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말했어요. 엄마, 나 한림여고 갈래. 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제 방송을 그래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집이 정말 어려웠을 때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때 딱 어머니가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그거예요. 가을아, 그러면 그 학비가 얼만데? 기숙사는 있나? 서울 아니냐? 이게 된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엔 지금 아예 저도 안 알아봐서 모르겠는데, 그 당시 한림예고 교복만 해도 몇백만 원대였고, 뭐 학비는 분기당 4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1년으로 치면 1600이네요. 1600이고 기숙사도 없고, 그러니까 자취를 해야 되는 거죠. 고1이. 그때 제가 살면서 거의 처음으로 엄마한테 막 뭐라 했던 것 같아요. 학생 때. 음. 아, 엄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앞에 있는 학교 가라. 왜 굳이 거기 가려고 하냐. 그리고 돈이 너무 비싸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당연하지. 어? 하루, 그러니까 뭐 한 달 한 달 살기도 힘든데. 어? 그때 말했잖아. 은행 빚만 40억이었다고. 은행 빚이 40억이야. 근데 뭘 해?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제가 말했죠. 쇼파를 탕탕. 아, 돈이 문제다, 돈이. 응? 맞지? 돈이 문제야. 진짜 돈이 문제다. 이렇게 하고, 저는 근데 그 현실, 내가 돈 버는 게 아니니까, 뭐 난 방법이 없는 거야. 또 한편으로 생각한 거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야, 한갈, 남자 새끼가 도망가려고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딱 들더라고요. 난 도피하고 싶은 거지. 어쨌든 못 가게 됐고, 내가 거기서 간다고 떼쓸 것도 아닌 것 같고, 1년에 1200? 1200? 땅 파면 나옵니까, 여러분? 대학교 등록금이죠, 거의.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좀 스스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가 정말 음악을 하고 싶고, 노래를 하고 싶어서 거기 가고 싶은 거냐? 그러면 장학금이 있는지 뭐든 찾아봐라. 스스로 생각을 했죠. 니는 장학금을 받을 만한 실력이 안 되니까 그것조차 생각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엄마 말이 틀린 거 하나 없다. 아무튼 그냥 좀 그랬죠. 그리고 그러면서 그냥 안 가게 됐어요. 근데 지금 그때 저는 사실 부모님께 뭐라 말을 못했어요. 설득하고 왜냐면 부모님께서는 제가 음악하는 거 자체를 엄청 반대하셨고 사실 제가 디자인과 가는 것도 그닥 달가워하진 않으셨습니다. 안정적인 거, 의사 뭐 이런 거 되는 걸 원하셨던 양반들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지금 와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은주님이 그러니까 설득을 할 만한 게 이제 뒷받침이 되느냐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음, 정말 예고면 그 일반 인문계 학교보다는 비쌀 거란 말입니다. 저는. 근데 이제 집안이 괜찮으면 뭐 돈은 신경 쓸 필요가 없겠다만 일단은 내가 정말 잘하고 그걸 보여드릴 것 같아요. 설득을 말로 하는 것보다는 정말 행동 하나로 딱 보여주는 게 정말 더 크게 와닿으시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백날 그냥 아, 나 여기 가면 잘할 수 있어. 나 정말 잘해. 나 봐봐, 나 잘해. 이런 거보다는 그냥 그런 예체능 쪽에 있는 걸 해서 딱 해서 주는 게 맞아요. 프레젠테이션 맞아 맞아. 음. 설득할 이유가 몇 가지 있긴 해요. 한번 들어봅시다. 근데 제가 부모님이랑 대화를 못한 이유가 엄마한테 말하면 아빠한테 말하라고 하고 아빠랑 얘기하려면 아빠가 우는 걸 엄청 싫어해서 울지 않아야 하는데 저는 울고 아빠는 화내고 매들고 이게 몇 번이나 반복돼서 대화를 시도하기가 좀 힘들고 두려워요. 무서워서 눈물이 난다기보다는 서러워서 북받쳐서 막 눈물이 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내가 자식이 좀 보내달라면 보내주지 하는데 아무래도 언성도 높아질 거고 그러니까 서러워서 우는 거잖아. 사실 무서워서 매들고 몇 대 맞으면 그만이야. 뭐 아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서러워서 북받쳐서 아빠 나 힘들어. 그래서 내가 다른 학교 가고 싶다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왜 아빠는 계속 소리치고 계속 매들고 이게 위협적으로 다가오냐. 우리 그냥 대화를 하면 되는데
그럼 일단은 그러니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이유를 한번 들어봅시다. 거기가 출석이 60점인데 제가 60점이어서 합격할 확률도 높기도 하고 시설도 좋고 가해자들이랑 같은 동네에 있으면 버티기 힘들어서 이런 걸로 설득할 생각이었어요. 음, 과는 무슨 과예요? 뷰티요? 그 중에서도 네일이요. 왜냐면 은주야, 삼촌이 이것만 딱 봤을 때는 정말 솔직하게 말해줄까? 출석 60점? 60점이 만점이야? 그게 한 번도 조퇴 안 하고 지각 안 하고 그런 건가? 은주 씨가 뷰티를 잘해요?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음. 왜냐면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네, 안 했어요. 아, 그럼 출석 완전 만점이라는 거네. 그럼 뭐라 하지, 그거를? 개근. 맞아. 개근. 맞아, 맞아. 그럼 개근이라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아, 그럼 개근이면, 봐봐. 네일이라고 했잖아요. 뷰티고. 예고 가는 거 좋아. 뷰티? 좋아.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 진짜 제가 좀 차갑게 들릴 수도 있지만 솔직하게 제 의견을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출석이 60점인데 제가 60점이에요. 만점이라는 거잖아. 60점 만점이 만점.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이거는 기본입니다. 이런 거는 설득을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보다 강력한 한방이 필요한데. 그쵸? 그리고 일단 계속 이어서 말하면 출석이 60점인데 일단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개근이었고 제 동생도 개근이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기본입니다. 두 번째, 합격 확률이 높다. 확정도 아니야. 확률이 높다야. 그리고 시설도 좋다. 가해자들이랑 같은 동네에 있으면 버스는 힘들다. 라고 하니까 이게 과연 설득이 잘 될까라는 거죠. 제가 좀 말하는 게 좀 직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 차갑게 들릴 수는 있어요. 근데 더 센 게 필요하다고. 네일이나 뷰티처럼 부모님 생각이 힘든 길이라고 생각하는 곳으로 일찍 진로를 결정하실 생각이면 미래 계획에 대해서 더 확실하고 논리적인 설득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죠? 정말 깔끔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아까 바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프레젠테이션이라도 만들어봐. PPT라도. 내가 이거 손재주가 없어요. 그럼 PPT 연습을 하던지 아니면 정말 그것도 못하겠어요. 그럼 AI라도 만들어 보라는 거죠. 음. 자식 이기는 부모 없습니다. 하고 싶은 의지만큼 확고하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해봐요. 하면 됩니다. 근데 솔직히 삼촌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좀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내가 정말 은주 양의 100% 속마음을 잘 모르고 하지만 그 어딘가에는 있을 거라고. 음. 내일이 좋고 뭐 그러면 어머니한테 내일을 해드린다든지 아버지한테 관리를 해드린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하면 진짜 내가 의지가 있고 근데 다만 내 말은 떼쓰지 말라고. 떼쓰지 말라는 거야. 아 엄마 나 학교 싫어. 어? 저 미친 새끼들 하도 많은데 맨날 나 쳐 괴롭히고 이미 해드려보면서 설득도 해봤어요. 더 해야죠. 뭐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이렇게 해드렸어요. 지우고 하고 케어도 해드리고 아버지한테도. 저도 뷰티로 고교 진학하려다가 반대로 인문계에 갔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진로의 선택권이 제한돼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길을 선택할 수 있길 바라셔서 반대하셨어요. 오, 제가 봤을 때 은주 양은 사견입니다. 사견인데 좀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좀 더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음. 왜냐면 인문계를 멀리 갈 바에는 명분이 없는 거야. 아니면 그렇게 솔직하게 부모님께서 말씀을 드려봐요. 나 인문계 갈게. 오케이. 근데 나 다른 지역으로 보내줘. 라고 해봐요. 아니면 내일과를 간다 해서 꼭 좋다고 보장은 안 돼 있습니다. 내 학교 생활에 무조건적으로 편해질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 지금 나이 눈앞에 보이는 게 사실 급하게 초조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 학교는 어느 정도의 발판이지 본인이 하고 싶은 걸로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상황이고 특히 고등학교는 진짜 더 상관없어요. 꼭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그쪽이 잘 될 수 있는 길을 주는 귀인이 많아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뭐든 해봐요. 학교와 부모님의 틀에서 벗어나서 증명. 무쳤다님께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그대로 쭉 밀고 가라. 제가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닌데
인문계를 가면 애들 성적 올려주는 것밖에 안 되고 3년 날리는 거고 꿈이 없는 것도 아니면 일찍 빨리 그쪽 고등학교 가서 배우는 게 나을 것 같다 싶어서요. 묻혔다 묻혔어 님. 저 말도 저는 동의는 해요. 근데 그만큼 확실한 뒷받침이 돼야 돼. 은주 양이 진짜 하고 싶은 건지, 정말 내 일을 내가 하고 싶어 죽겠는 건지 딱 그걸 봐야 돼. 만약에 나는 뭐 내일은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화장하면 누가 떠올라요? 저는 이사배님 그리고 레오제이님이 떠오르거든요. 또 최근에 제가 또 동기부여 영상 또 나옵니다. 정승재 강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면 정말 잘하는 사람을 보고 내가 저 새끼보단 잘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대. 그러면 그걸 해도 된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미용과라고 가정했을 때는 이사배님, 레오제이님 저 정말 팬이고요. 정말 이거 예시입니다. 혹시나 보실까봐. 내가 이사배님이 딱 그리는 거, 화장하는 거, 레오제이님이 딱 화장하는 거 보고 저기는 저 브랜드 말고 다른 걸 써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다른 터치감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저렇게밖에 못하냐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내 일을 할 때도 너가 만약에 그러니까 은주 형이 보는 그런 유튜버가 있을 수도 있고 학원 쌤이 있을 수도 있고 있는데 그 사람을 봤을 때 왜 작품이 저거밖에 안 나오냐, 어? 이렇게 좀 더 섬세하게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이게 딱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은주님, 인문계 학교를 간다고 해서 꼭 아이들 성적 올려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학교는 작은 사회입니다.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많아요. 꼭 뷰티 전문 학교나 멀리 있는 인문계 학교를 간다고 해도 인문계 학교를 간다고 해서 더 많이 배울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아. 왜 벌써 깔아줄 생각 먼저 해? 응? 왜 깔아줄 생각을 먼저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부를 그대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봤는지도 잘 모르고. 왜냐면 은주 양이 공부를 진짜 한번 이 악물고 열심히 해봤어. 잠 4시간 자고 계속 했어. 그럼 너가 의대 갈지 어떻게 알아? 너가 법대 갈지 어떻게 알아? 너가 하버드대 갈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인문계를 간다고 해서 놓을 게 아니라 그만큼 공부에 못해요. 공부를 못해? 그만큼 해봤어요. 진짜 아니면 너 은주 양이 아까 발표했다던 프레젠테이션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줄 수 있어요? 한번 보게. 뭐 어떻게 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얼마나 성심성의껏 열심히 했는지 한번 보게. 음. 정말 설득할 만큼 열심히 했는가? 그러니까 나한테 보여줄 수 있어요? 돼? 그만큼. 여기서 말하는 것 자체가 정말 용기고 진심이고 저한테 말씀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음. 하지만 아까 전에 이런 고민들, 그러니까 주장에 대한 뒷받침, 근거, 논리, 타당성 전 없다고 봅니다. 음. 해봤어요. 근데 안 돼요. 다른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저도 공부를 안 해봤습니다. 근데 왜 내가 공부를 처음 했냐? 엄마가 나한테 그랬어. 가라. 니는 간절함이 하나도 없다. 진짜 눈 똑바로 딱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 응? 야, 가라. 니는 왜 연인이 못된지 아나? 응? 니 간절함이 없어. 니 간절함이 딱 그 정도야. 알아? 이렇게 딱 말하길래. 거기에 이제 요즘 말로 긁혔다고 하죠. 빵 터져가지고. 오야, 씨바, 내가 한번 보여줄게. 그러면서 그 마음에 터져가지고 고3 때 내 간절함이 뭔지 보여줄게. 내 학점 6.79, 6.95? 오케이. 내 학교가 거의 정보고 수준이었습니다. 내가 여기서도 얼마나 올라오는지 한번 보여줄게. 응? 내가 어떤 학교가 하는지 보여줄게. 이러고 공부했어요. 수능 2.4등급 맞았습니다. 평균. 물리 만점이고요. 지구과학 만점이었습니다. 수학 2등급이었습니다. 영어 3등급이었습니다. 갑자기 자랑질 존나 하죠?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런 것처럼 너가 그만큼 내 일에 자신이 있고 하면 한번 보여드리라고. 보여주고 말을 해. 보여주고. 부모님께도 엄마 그럼 내가 한번 공부 한번 해볼게. 인문계 가볼게. 근데 인문계 가는데 내가 잘한다? 나 그러면 1년 꿇고 나 진짜 가도 돼? 다른 학교 가도 돼? 내일 가도 돼? 이렇게 물어보라고. 그걸 보여주고 해야지. 아무것도 보여주는 게 없잖아. 설득될 만한 게 하나도 없어. 공부가 길이 아닐 수 있죠. 응, 맞아. 그러니까 공부가 길이 아닐 수는 있어. 근데 최선을 해보고 노력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학생이잖아. 아니면 내일을 해서라도 유튜브를 계속 올리는 거야. 응? 유튜브를 찍어서 올려. 그걸로 해서 대박이나. 그걸 보여드려. 유튜브를 보여드려. 프레젠테이션 안 먹혔어. 유튜브를 보여드려. 왜 보여드리면 괜찮냐? 너가 막 갑자기 10,000, 10만, 20만, 30만, 40만 골드 버튼 따고
이렇게 되면 부모님도 생각이 싹 바뀌실걸? 그렇지 않을까요? 보여드리라고. 그 간절함이 그거면 진짜 유튜브 편집부터 다 배우고 하나하나 촬영 구도부터 다 해서 해야죠. 그게 아니잖아. 그게 지금 못하고 있잖아. 안 하고 있잖아. 못하는 거야? 아니? 안 하는 거야. 너 안 하는 거야. 안 하면서 왜 못한다고 해? 응? 왜 부모님 탓을 해? 아니잖아. 너 안 하는 거야. 부모님 탓하지 마세요. 응. 부모님 탓하지 말고 왜 안 보내주지? 라고 말하지 마세요. 제가 들었을 때는 설득력 전혀 없습니다. 응. 출석 열심히 한 거 잘했어요. 좋아요. 근데 학생들 싫은 거, 교우 관계가 안 좋은 거, 그게 어떻게 설득이 될 만한 이유입니까? 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음, 내가 부모님한테 원하는 게 있다면 부모님이 원하는 것도 들어줘야 해요. 그니까 한번 보여드리라고. 음, 그러면서 서로의 접점을 찾아가는 거죠. 은주님은 부모님한테 원하는 것만 있지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들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진짜 한번 보여드리고 나니까 그 이후로는 사실 내가 뭔 짓을 해도 부모님 딱히 뭐라고 안 하세요. 뭔 짓을 해도 왜냐면 나는 뭐 내가 뭐 불법을 할 거야 뭘 할 거야. 다 합법적인 선에서 다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갑자기 알바 하고 싶다 뭐 이런 일도 해보고 싶다 저런 일도 해보고 싶다 방송을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도 부모님 저한테 뭐라 하시나요? 안 해요 이제는. 왜냐면 항상 뭔가 하고 싶고 그런 게 있었어요. 먼저 보여드렸어요 저는. 그게 첫 번째가 공부였던 거고 고3 때 정말 첫 번째가 공부였던 거고 뭔가 하나 미쳐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오호, 생각해보니 설득한 게 아니라 짜증내고 보내달라고 징징거린 것 같아요. 오.